걷는 길 세상을 걷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얼마 전 로빈 시크의 블러드라인스가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전 세계 음악계가 깜짝 놀랐죠. 이 곡을 만든 퍼렐 윌리엄스와 로빈 시크는 원곡 가수인 마빈 게이의 유족 측에게 8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곡의 표절 판정에 대해서 뮤지션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표절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 발언은 비치보이스의 브라이언 윌슨, 리버 앤 스톨러의 마이크 스톨러 같은 전설적인 작곡가들에게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컸던 발언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지션 레이드백 루크의 글이었는데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든 새로운 음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코드 진행 등은 절대로 무한하지 않다 하면서 이번 판결이 음악의 창작에 억압적인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샘플링을 멈추게 하면 음악도 멈출 것이다 라면서 모방과 인용에 대한 창작을 다소 과격하게 옹호했습니다. 레이드백 루크는 현재 엄청난 댓글 공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뮤지션들마저 헷갈리게 하는 이번 표절 판정, 그렇다면 그 원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8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문제의 그 곡, 마빈 게이의 Got to Give It Up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 큰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극심한 서울의 전세난, SH공사가 내놓은 혁신안으로 해결될까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SH공사죠. 최근에 혁신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 과거에는 택지개발이나 주택 공급에만 치중을 했다면요. 이것을 넘어서 맞춤형 주거복지 그리고 도시재생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굉장히 반갑게 들리는 말인데요. 사는 게, 그러니까 주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습니까? SH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4개월을 맞은 변창흠 SH 사장을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임하신 지 4개월 되셨네요. 네네. 어떠신가요? 네, 그동안 뭐 주거 안정이나 도시재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뭐 연구도 하고 또 언론이나 또 그 기고를 통해서 또 출연도 하고 또 글을 쓰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이제 실제 이제 실행하는 기관에 왔기 때문에 네. 아주 한편으로는 책임이 무겁고 또 그러실 것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네. 겁니다. 근데 참, 해보니까 예. 어쨌든 할 일이 많다는 건 분명하고 네. 또 할 수 있는 일도 생각보다는 또 많은 것 같습니다. 반가운 말인데요. 그래서 네. 뭐 기본적인 방향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11일에 우리 공사의 이제 경영 혁신 방안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맞춤형 주거복지와 또 도시재생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네. 그것을 이제는 이제 실행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네. 기존의 SH공사 하면은요. 네. 그 저렴한 가격에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을 좀 공급해주고 관리하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주거복지, 맞춤형 주거복지는 여기에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도시재생의 전문 기관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얘기인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실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맞춤형 주거복지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또 네. 임대주택을 관리하면 그게 이제 복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복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깥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앞으로 주거급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주택 개량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각종 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역별로 또는 네. 이제 주민 맞춤형으로 좀 통합해서 공급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전문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주거복지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그 도시재생. 도시재생 전문기관이 되겠다는 것은 예. 지금까지 주로 이제 나대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주택을 공급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 좀 치중됐었다 이렇게 그랬었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롭게 개발할 나대지가 사실상 거의 고갈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기성 시가지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기존 주택을 이제 개량해서라도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도시재생 전문기관으로서 저희 역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뉴타운이랑은 다른 건가요? 도시재생이요? 네. 예. 네, 뉴타운 사업으로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기존의 그 정비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 그렇죠. 사업. 뭐 이런 방식은 그 정비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정비 사업은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물론 공이 일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관리하는 정도고 주로 이제 토지 등의 소유자로 돼 있는 분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 기존에 있던 주택이나 그다음 각종 시설들은 전면 철거하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주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업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어야만 사업이 되고 사업성이 없으면 이제 사업이 전혀 안 되거나 또는 중지하거나 또 해제돼 버리는 이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정비 사업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야 되고 또 이제 사업성이 있어서 스스로 주민들이 결정해서 가는 데는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라도 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네. 갈 수도 없고 또 올 수도 없는 이런 지역도 많고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정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기존의 방식으로는 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오히려 주민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데 정비 사업도 되지도 않고 네. 정비도 안 되고 또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도시를 살리는 수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디벨로퍼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그 대상지를 지금 정해놓으시거나 염두에 두고 계신 곳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찾고 있고 이제 이 방식이 적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 이제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또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존 네. 방식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도 이제 하셔야 되고.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예. 지역이 장기적으로 기존에 있는 역사나 문화나 또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이제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의 주거의 문제는요. 뭐니 해도 전세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SH공사에서 나오는 시프트, 장기 전세주택, 이 물량 너무 줄이고 또 줄인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어서 이걸 좀 더 공급해 주는데 주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단순한 생각도 좀 해보는데 어떠신가요? 네, 장기 전세 주택은 저희들이 이제 아마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또 가장 예. 많이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서울시 정책하고 또 저희들의 같이 협의해서 결정한 거는 과거와 같이 이제 114제곱미터처럼 아주 큰 주택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공급하지 않고 네. 이제 작은 주택 중심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주택이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제 전세난이 심각한 상태에서는 이제 많이 필요한데 또 공사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저희들로서는 이제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돼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주택 문제가 이제 심각한 분들 중에서 예. 기존에 이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예. 또는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이제 신혼부부, 네. 또 청년층이라든지 또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이제 장기 전세 주택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임대 보증금을 이제 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임대 보증금에 부담을 드리기보다는 뭐 1인 가구 분들은 오히려 또 저렴하게 월세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예. 그분들에게 맞는 그 유형의 그 임대주택 네. 방식을 개발하고 그래서 임대료를 이제 저렴하게 하는 그 주택을 공급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 모형들을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프트가 소외시키고 있는 계층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공급을 조금 더 신경 쓰시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부분이네요. 네, 네. 예, 그건 반가운 얘기인데요. 그 추진이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물량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려면 지어야지 되는데 아까 나대지도 없다고 하고요. 개발할 곳도 없고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글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는 이제 대규모 개발이 주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서 거기를 보금자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네.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이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교통은 편리한 반면 땅값이 비싸지만 여기에 이제 규제를 다소 완화한다든지 해서 이제 고밀로 개발해서 예. 저렴하게 이제 쉽게 공급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이제 재건축하거나 예. 또는 우리 땅이랑 같이 결합해서 개발하는 방법. 그다음 빈 상가 같은 거 이제 잘 활용되지 않는 거를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이제 시유지나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토지 또는 구유지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네. 토지에 대해서 이제 미세하게 공급하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주력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도 내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맞추려면은 굉장히 부족한 양이겠죠. 아무리 공급을 해도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방법이고요. 네. 내 집 마련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미 서울의 주택의 양으로 보면 네. 이제 그 주택 보급률이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의 절대적인 양 자체가 이제 모자란다기보다는 주택의 질이라든지 부담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이제 재생 사업을 하면서 또는 정비 사업을 하면서 기존 주택들을 이제 좀 더 질이 높은 주택으로 또는 이제 저렴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 양의 문제는 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언뜻 얘기하셨는데 이 시프트 하면서 이 보증금이요. 네네. 보증금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많이 줄이셔야지 되고 계획도 그렇게 내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SH공사에서 2011년 10월 대비 한
6조 7천억 정도를 줄였어요. 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73%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이제 우량한 이제 기업이고요. 예.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든지 또 선수금이라 해서 이제 미리 당겨받은 돈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이제 위험한 돈도 아니고 반드시 네. 갚아야 되는 돈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업의 안정성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부에도 이 부채율 같은 걸 계산할 때 좀 이제 배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 뭐 그 제도적인 개선 외에도 저희들이 이제 아직 미매각된 토지를 적극적으로 또 판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금을 우리가 스스로 투자하지 않고 네. 민간 자본을 이제 리츠라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좀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지출을 줄이면서 이제 수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채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아, 그 리츠는 그러면 어떤 형태의 리츠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리츠 하는 것은 이제 LH에서 이제 공공임대 리츠를 시작하신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은 이제 그 공공임대형 외에도 이제 기존의 보유자산을 기반해서 하는 이제 리츠라든지 또는 이제 재생 리츠,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기반해서 이제 그 리츠라는 게 그 부동산 투자 펀드죠. 조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SH공사라는 기관을 믿고 또 SH공사의 이제 신뢰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자금력이라는 이것을 믿고 이렇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받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 출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본 우리 자산을 기반으로 하거나 또는 새로운 개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재생 사업을 해서 발생한 이익을 이제 나눠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리츠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서울시민위에서 SH공사에서 또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짧게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7만 호를 넘어서서 네. 그 일반 시민들도 주거복지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이제 주거 서비스를 좀 제공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대주택을 낱개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의 마을이 되도록 좀 이제 공급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도시재생이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입주민들 그리고 이제 주민들 그리고 우리 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아카데미 같은 거를 해서 예. 이제 새로운 주거 문화를 좀 이끄는데도 아. 저희들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부동산이 이 거주의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을 개선하고 분위기를 좀 바꿔가는 데도 좀 문화적으로 힘쓸 네네.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잘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SH공사의 변창흠 사장이었습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홍제동 김수미 상담원 대리운전 1기 오늘은 실수로 이중 배차가 돼서 택시비 달라는 기사님과 나한테 직접 오라는 고객님 달래느라 고생 좀 했네. 그래도 좌우로 정렬 2588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스포츠앤머니 그리고 경제주치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앤머니에서는 박태환 선수의 18개월 자격정지 결정과 금전적인 손해에 대해서 짚어보겠고요. 경제주치의 오늘은 재무상담입니다. 사람의 일생과 보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가입을 고민하는 종신보험에서부터 실손보험, 또 암보험, 상조보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쉬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두둥두둥 하니까 신나시죠?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앤머니. 오늘은요. 박태환 선수의 18개월 자격정지 결정. 이것과 또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논란, 금전적인 손해 모두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거 결정된 날 아침에 택시를 탔더니 아저씨가 예. 18개월 그러시더라고요. 한숨을 쉬시면서? 예.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연합뉴스에 뜬 걸 보고 있었는데, 예. 이 잘 됐다는 건지 아쉬우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요? 이 징계 자체로만 보면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선방했다. 선방. 예. 왜냐하면은 최대 징계 기간이 2년을 예상했었거든요. 여기에서 그렇죠. 얼마만큼 경감을 받느냐가 이제 관건이었는데, 18개월이니까, 충분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경감을 받았다라고 봐야지 됩니다. 다음 올림픽도 나갈 수 있고요. 올림픽은 현재로서는 출전이 불가능하죠. 국내법상으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 규정상. 왜 그래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이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은 5조 6항에 금지 약물을 복용해서 징계를 받은 선수는 네.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이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내년 리우 올림픽 못 나가는 건가요? 예,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받은 징계가 내년 3월에 만료가 되고요. 네. 대한체육회 규정은 내년 3월서부터 다시 3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제가 참 몰랐네요. 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박태환 선수에게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아니다 논란이 깊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언뜻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여기에 대한체육회 관계자, 수영연맹 회장, 수영연맹 사무국장, 전문 변호사 다 대동해서 갔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경감을 받으려고 체육회와 수영연맹이 노력했다는 것은 전제로 올림픽에 출전시키려고 노력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어떻게 봐야지 될까요? 근데 박태환 논란을 세 가지 코드로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첫 번째 코드는 뭔가요? 여론입니다. 여론. 예. 이 박태환 선수가 이미지도 좋았던 선수고요. 그렇죠. 인기도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의외로 이 대한체육회 균형을 바꿔가지고 내년에 올림픽 출전시키자, 기회를 한번 주자의 반대 여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쭤본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 정서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 주사 고의로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예.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 결과로는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 내비도 주사에 이 금지 약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몰랐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주사를 왜 맞았느냐? 그러니까요. 한참 나이에. 예. 이것에 대한 명쾌하게 국민 정서상으로 해결되는 게 있지 않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의 어떤 명쾌한 해명, 뭐 사과면 사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주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이 박태환 선수가 아주 억울하게 감기 치료받으러 갔다가 예. 감기 주사 맞았는데 억울하게 이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 반대로 네. 벌써 국민 여론이 기회를 한번 다시 주자라고 네. 비등해졌을 겁니다. 그렇죠. 내비도라는 거는 알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혐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그렇죠. 입증이 안 됐다는 여론 코드를 일단 알려주셨고요. 두 번째 코드는 뭔가요? 국위선양입니다. 국위선양 이거 좀 오래된 말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예. 아직까지도 유효하죠. 왜냐하면 네. 이제 이 박태환 선수에게 특혜를 주자. 기회를 줘서 올림픽에 나가게 하자. 대한체육회 규정을 바꾸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의 바로 근거가 국위선양이죠. 근데 국위선양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조금 있는데 네. 좀 시대가 변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박태환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지 않아도 한국이 발전했다. 네. 경제 강국이다. 예. 이 사실은 변함이 없죠.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반대로 박태환 선수에게 있는 그대로의 규정을 적용해서 징계를 줬을 때에 한국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나라다. 스포츠 네. 스타에게 특혜를 주지 않는 나라다라는 인식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예. 국위선양도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서 또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의 발전에 따라서 네. 시대별로 국위선양의 어떤 양태나 실체도 변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이 물질 문명의 완성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진정한 선진국. 몇 년 예.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국격이니 문화 강국이니 품격이니 이런 얘기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투명한 사회, 공정한 사회, 이 정신 문명의 완성 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예. 원칙대로 하는 것이 더 통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최동호 평론가의 입장은 여기서 확인이 되네요. 그러니까 규정까지 바꿔서 출전시키는 것은 국격을 오히려 낮출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네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냐, 법과 원칙이 공정하게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네. 많은 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분들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지수가 있죠. 뭐죠? 국제 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예. 지난해 우리가 175개국에서 43위 했거든요. 네. 43등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제력이나 국력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죠. 투명성에서 낮죠. 예. 마지막 코드는 어떤 건가요? 마지막 코드는 이중 처벌인데요. 네.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중 처벌에서 이중 처벌이라는 말은 두 번 처벌 받는 건데요. 네. 이 국제 수영연맹에서 한 번 징계를 받았죠. 네. 근데 국내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예. 또 다시 징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왜요? 대한체육회의 무능이 네.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무능. 예. 그러니까 이 대한체육회의 이 도핑으로 징계받은 선수는 올림픽 대표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비슷하게 올림픽 헌장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IOC는 올림픽 헌장에서 이 규정을 뺐어요. 네. 왜냐하면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이중 징계다 네.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라. 그래서 2011년도에 IOC가 이 조항을 빼고 각 나라별 올림픽위원회에다가 네. 이중 처벌 징계 조항은 빼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2011년도인데 네. 지난해 대한체육회는 반대로 징계를 또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요. 이 박태환 선수가 18개월 동안 쉬면은 얼마나 많이 금전적인 손해일까라는 생각은 예. 언뜻 들거든요. 얼마나 들까요? 안타깝습니다. 우선은 포상금, 네. 지난해 아시안 게임에서 받은 이 메달로 인해서 받은 포상금이랑 연금, 네. 이것들이 메달이 박탈당함으로 해서 다시 메꿔야지 되겠죠. 아, 그래요? 예. 그게 얼마 정도 되나요? 동메달 한 개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100만 원씩을 받았고요. 네. 또 한국 선수단으로부터 40만 원씩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예. 이 포상금 자체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연금 점수가 취소가 됨으로써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취소된다는 것은 커다란 타격일 수도 있겠고요. 크네요. 더 큰 손해는 네. 우리가 얼마 전에도 큰 이슈가 됐었었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네. 광고에 출연하고 있었을 때 맞아요. 그 예. 광고주의 이미지에 치명성을 입히게 됨으로써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계약 조건에 아마 있을 거예요. 있을 그런 겁니다. 것들이.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박태환 선수 현재 광고 몇 건에 출연하고 있거든요. 네. 이 광고주가 심각하게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도 박태환 선수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아, 그런 경우가 스포츠 선수 중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스포츠에서는 아직까지 손해배상했던 선수는 없었습니다. 연예인들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면은 박태환 선수 지금 특별한 후원사도 없잖아요. 특별한 후원사, 굵직한 후원사는 없는데 네. 후원회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로부터는 협찬이나 이 현물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 지원들은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이번에 좀 무리를 일으키면서 그런 데들도 혹시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네요. 예,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자격정지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선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팀이나 어떤 특정 이 코치로부터 지도를 받는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오로지 혼자 자기 개인 훈련을 해야지 되거든요. 예. 선수로서의 기량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한 장애가 되기 때문에 네. 설사 예. 체육회 균형을 바꿔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 박태환 선수가 혼자서 네.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올림픽에서의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지 않을까. 네. 물론 이제 좋은 성적 거둘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박태환 선수의 그 18개월 징계가 미치는 여러 예. 가지 영향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생활 주기별 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머니의 이선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부를 이어가야겠네요. 네. 보험. 보통 이 사회 생활을 시작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랬어요. 보험 아주머니가 막 계속 오셨거든요. 보험 들라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자기들도 이제 본인들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일찍 가입하면은 좋죠. 예, 뭐 사망보험금 예. 때문에 이제 네. 일찍 가입하면 좋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사실 사망 보장에 대한 보험료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네. 그래서 굳이 일찍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네요. 결혼하셔서 이제 부양가족이 생기시면 그때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시죠. 그러면은 이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가장일 경우에 조기에 사망한다면은 가게에 타격을 주게 되잖아요. 보험을 어떻게 가입을 해놓으면 좋을까요? 예, 그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험은 종신보험하고 정기보험이 있는데요. 네. 종신보험은 이제 보장기간 내내,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받는 거고, 정기보험은 기간을 정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장 좀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가입하시는 방법은 이제 정기보험으로 해서 자녀들이 미성년인 기간 네. 동안만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적은 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보험료는 좀 더 나가나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에 30대 남자가 사망보험금 1억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면 한 월 보험료가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60세 만기 정기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한 3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오히려 주는군요. 예, 그럼 네. 차라리 그 차익 12만 원을 따로 저축을 꾸준히 하신다면 네. 이제 돈도 만들고 저축도 하고 보험도 예. 보장받으니까 훨씬 예.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통장 따로 만들어서 의료비나 이런 것들 나중에 쓸 수 있게 네. 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입한 지 5년 내외시라면 보장 기간을 줄이는 연장 정기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으시고요. 네. 납입 기간의 한 반 정도를 납입하셨다라고 하시면 보장 금액을 줄이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게 있군요. 예, 그래서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을 하시게 되시면 만약에 이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네. 뭐 1억을 보장받기로 했다. 네. 근데 지금 한 10년 정도 냈다. 그럼 보장 금액을 5천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부족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정기보험으로 가입을 해서 하시면 네. 보험료는 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에 동일한 네.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도움이 좀 되십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말 필수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암보험은 어떤 식으로 들면 좋은가요?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암이나 아니면 뭐 CI 보험이나 뭐 치아 보험이나 뭐 실손의료비나 해서 이제 건강 관련한 네. 보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보험들을 보면 보통 이제 진단금을 주기도 하고 또 뭐 입원 시에 입원 일당, 네. 뭐 수술 시에 뭐 얼마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특약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좀 건강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하게 보험 드시는 방법은 진단금 위주의 건강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실손 단독형 상품을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하시면 네. 가장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암 같은 큰 병에 걸렸을 때는 진단금을 받아서 이제 네. 치료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자잘하게 병원 왔다 갔다 할 때는 실손을 통해 가지고 네.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신 거죠. 근데 이제 실손보험의 단점은 보장 범위는 넓은데 이제 보장 기간 내내 돈을 내야 되고 그렇죠. 또 갱신할 때 돈이 오른다라는 네. 점이 좀 단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하셔도 이 실손으로 내가 한 20년 정도 보장받은 게 최대치일 거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좀 예. 하시고 따로 좀 의료비 쓸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가시는 게 준비하시는 네. 게 좋습니다. 의료비 통장. 네. 네. 이거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항상 가지고 가야지 될 것 같은데, 그 노년기에 들 수 있는 그 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노인분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 이런 그 실버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가입이 다 잘 되나요, 진짜로? 예, 보통 그렇게 누구나 다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은 이제 사망했을 때 사망보장금이 일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장제비가 이렇게 지급되는 이런 네. 보험인 경우가 많고요. 네. 예, 대부분은 뭐 이제 뭐 치매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네. 간병자금을 이제 따로 특약을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건들이 좀 붙는 보험들이죠. 그러면 실버보험을 통해서 내 의료비는 보장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군요. 네, 왜냐하면 그 75세까지 가입하실 수 있는 노후 실손 의료비가 따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그 실손 의료비에 비하면 보장 범위가 좀 많이 적습니다. 이제 큰 병에 대비해서 뭐 이제 네. 보장 금액을 높이긴 했는데 본인 부담금들이 높아져서 예. 뭐 한 200만 원 정도 병원비를 썼다. 그럼 그중에 한 70만 원 정도는 자기 부담을 해야지 되고 140만 원 정도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래요? 예, 이런 형태라서 네. 사실 가입하시기 전에 기존에 내가 좀 가지고 있는 보험들을 좀 살펴보시고 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 네.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예. 금융자산이 있으시다면 굳이 그 소득이 없는 시기에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는 기존 자산을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의 필요 여부를 좀 면밀히 네. 좀 검토해보고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뭐 이제 그 주로 그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런 질병에 네. 대한 어떤 이제 부담이 높으신 분들이 예. 되실 텐데요. 노후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요양병원 이용이나 아니면 또 상급병실 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을 가입을 또 하셔야 되시거든요. 보험료가 또 올라가겠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한 달에 뭐 보험료를 한 뭐 10만 원 가량 낸다 그러면 연간 한 120. 간병인한테 더 드리는 게 네. 예, 나을 수도 있겠군요. 이 보험이 근데 잘 만들면 굉장히 유용한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새 나가는 돈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버보험에 그러면 현명하게 가입하는 방법 이렇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실버보험 가입하시기 전에는 일단 보험이 필요하신지 그다음에 네. 보험 이외에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약관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실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관상에 그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제한들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이게 뭐 이제 노화에 따른 거냐 아니면 뭐 상해에 따른 거냐에 따라서 또 보험금 지급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지는 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계사 말만 믿고 가입하시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약관을 좀 네.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참 약관 잘 살펴보기가 젊은 사람들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상조보험도 있던데 이건 어떤 보험인가요? 네, 사망 시에 그 장제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험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조비가 나오게 하는 그냥. 네네네. 그래서 뭐 1,000만 원짜리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월 뭐 3만 원씩해서 330회 납부하기로 했다. 근데 네. 내가 지금 한 100회 납부했는데 상조 서비스 이용할 일이 생겼다. 네. 그러면 나머지 70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를 해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그런 일을 당한 것도 지금 당황스러울 텐데 목돈을 또 내야 되네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 서비스에 대한 총 비용을 다 납부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냥 미리 적은 금액을 분납한다라는 것 외에는 어떤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서 그 복지 차원으로도 많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필요한지 먼저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가입을 하실 때는 이런 것들은 지금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상조 회사의 규모나 어떤 수탁액 등을 좀 확인하시고 안전한 쪽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겠어요. 상조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이라는 이름은 들어있지만 결국은 상조비를 그냥 내는. 나눠서 내는 것이고 것. 그 가입하는 곳을 봐도 상조회사군요. 네, 보험사가 아니라. 지금 문의도 몇 가지가 왔는데요. 1241님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적립 원금에 못 미치고 있는데 해지하는 게 더 나을까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일반적인 경우시라면 해지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으시고요. 지금은 아마 해지하셔도 거의 뭐 한 2-30만 원밖에는 돌려 못 받으실 텐데 앞으로 납입하시는 기간이 길게 남으셨기 가입한 지 때문에 10년 됐다고 하시네요. 10년. 네. 10년 정도 되시면 그 사업비 빠지는 부분 때문에 사실 아직도 원금 납입한 것만큼 충당이 안 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따로 그 목돈 쓰실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해지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게 더 낫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험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에듀머니의 이선정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토비콤 S.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래퍼 키즈. 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 받으실 분은 휴대전화 끝자리가 1708님입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